안녕하세요. 코인 앤드류입니다. 최근 관세 전쟁과 여러 이슈로 주식 비트코인 시장 할 것 없이 요동을 치고 있는데요. 저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시장에 임하고 있는지, 현재 상황은 어떤지 생각을 전해보고자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현재 상황을 살펴보자면 비트코인은 채널 형태에서 수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거래량이 없는 수렴이 아닌 굵직한 대외 이슈로 인한 수렴이기 때문에 세력들조차 익절과 손절 비중 조절을 반복하는 의미 있는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2월 28일 러우 전쟁을 트럼프가 중재하고자 광물 협정을 제안했으나 과한 트럼프의 요구사항으로 불발. 이때는 비트코인은 시장에서 안전자산으로 인식돼 상승했고 3월 3일 트럼프의 미국 비트코인 전략자산 채택으로 인한 급등. 이때는 시장 호재로 인식돼 상승했습니다. 4월 2일부터 트럼프 미국 해방의 날을 주장하며 나라별 관세 발표 이후 4월 8일까지 급락, 시장 악재로 인식돼 급락했는데요. 많은 전문가나 유튜버들 가운데 비트코인이 안전자산이냐, 위험자산이냐, 비상관자산이냐 등등 갑론을박이 많지만 어떨 때는 안전자산이라고 오르기도 어떨 때는 위험자산이라고 오르기도 하는 전적으로 시장이 판단할 일이라는 걸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이러한 굵직한 대외 이슈로 비트코인은 수렴과 채널을 형성한 상태입니다. 다음으로는 비트코인이 현재 반감기로 인한 상승장이 끝이 난 건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제 채널에 많은 전문가들의 인터뷰를 살펴보면 이번 반감기의 비트코인 공정가치가 90K, 100K 전후이고 비트코인의 반감기 상승장의 끝은 항상 공정가치의 적게는 1.5배, 2배 정도의 상승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이는 사실이고 그렇게 계산했을 때 이번 상승장의 목표가는 150K에서 200K 부근이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기대와는 다르게 트럼프 관세와 대외 이슈로 인해 비트코인은 가파르게 하락해 74K까지 도달했는데요. 많은 전문가들은 비트코인이 강세장 중일 때도 적게는 30%에서 35% 정도의 하락을 반복하는 패턴을 보여왔고 지금의 하락은 통상 있는 일이라고 이야기했죠. 코로나 이후에 전통자산과 비트코인의 상승률을 비교해보면 코로나 저점 이후 비트코인이 저점 대비 약 3000%의 상승률을 보여주면서 다른 전통자산 대비 최소 20배에서 30배가량의 초과 수익률을 보였는데요. 만약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처럼 비트코인이 2025년도 하반기에 150K에서 200K에 도달한다면 코로나 저점 대비 40배에서 60배의 상승을 보여주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비트코인 조정이 과연 과한 것인지 아니면 전문가들의 말처럼 늘상 있는 일인지 다른 전통자산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비트코인은 다른 전통자산 대비해서 약 5% 정도의 추가 하락 정도만 보였는데요. 오를 때는 수십 배의 초과 수익을 내고 떨어질 때는 다른 전통자산 대비 마이너스 5% 정도의 초과 하락률 정도만 보여준 건 팩트로만 놓고 봤을 때 엄청나게 강세인 건 사실로 보입니다. 언론 매체에서는 비트코인의 심리가 극단적인 공포에 도달했고 많은 비트코인 전문가들은 조금만 떨어져도 사기꾼 소리를 듣지만 사실은 투자 시장에서 흔히 있을 법한 정도의 하락률로 보이는 건 사실이네요. 비트코인이 유독 다른 자산에 비해 조금의 하락만 나와도 구설수에 오르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첫 번째로 비트코인은 비교적 아직 다른 전통 자산에 비해 신뢰도가 낮습니다. ETF가 승인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설령 승인이 났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지금 기관 투자자들이 제도적으로 자금을 대거 유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수치로만 봐도 0.5%, 2% 정도의 자금만 유입됐다고 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시장의 개미들 자금만 득실득실하다는 거겠죠. 개미들만 넘치는 시장은 기관들이 공매도 먹잇감이 되기 쉽습니다. 의도적으로 하락시킬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상승률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것입니다. 투자 시장은 항상 파동으로 움직이는데요. 상승이 높을수록 골이 깊다는 것은 투자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만큼 투자 시장에서 진리 같은 말입니다. 위에서 보셨다시피 비트코인의 하락률은 다른 자산 대비 높지 않습니다. 많은 전문가들도 주식시장에서도 이러한 하락률은 보이지만 유독 비트코인은 아직 초기 시장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조금만 떨어져도 공포를 느낀다는 거죠. 비트코인 투자 전문가 마크 유스코는 비트코인과 아마존 주식을 예로 들어 사실 아마존과 비트코인의 하락률은 비슷하거나 아마존의 하락률이 더 높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언급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둘 다 장기 투자로 봐야 한다고 조언했죠. 그렇다면 과연 비트코인은 정말 큰 리스크 없이 150K에서 200K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그 과정에서 살펴봐야 할 리스크 시나리오는 어떤 게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최근 보유량 자료를 살펴보면 현재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순위는 1위 마이클 세일러가 운영하는 기업인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528, 185비트코인 평단가 66.384달러, 2위는
미국과 중국 정부, 3위는 영국 정부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선 52만 8,185비트 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인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부채 상황은 전환사채 및 회사채 등 주요 부채의 만기가 2028에서 2029년으로 집중돼 있습니다. 비교적 먼 미래이긴 하지만 만기 도래 시점에 비트코인 가격이 평단가 대비 우상향하지 않으면 조기 상환 또는 재융자 압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부채 상환 재원이 부족할 경우 보유 비트코인을 강제 매각해 현금을 확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비트코인이 하락할 때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평단가가 재조명되기도 하면서 뉴스들이 많이 나왔죠. 다행히도 영상을 찍는 시점 트럼프의 중국 제외 상호 관세 90일 유예 발표로 모든 자산 시장이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 급락에 따른 평가 손실 자본 잠식 유동성 위기가 동시에 발생하면 회사가 추가 부채 조달 및 주식 발행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악순환으로 이어져 최악의 경우 연쇄 파산으로 이어질 시나리오도 존재합니다. 마이클 세일러가 운영하는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비트코인 업계에서는 간판 역할을 하는 유명한 기업이기 때문에 시장에 미칠 파장은 굉장히 크겠죠.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비트코인 보유를 통한 장기 투자 전략을 고수하고 있으나 비트코인 가격이 예상보다 많이 떨어질 시에는 그동안 전환사채 담보부 회사채, 무이자, 전환채권, 우선주, ATM 방식의 보통주 발행 등 다양한 방법으로 비트코인 매수 자금을 확보했던 방법에 차질이 생길 수 있고 이 중 일부는 만기와 이자 지급 조건이 있어 비트코인 가격 회복 전망이 미흡할 경우 상환 압박이 커질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과거 실버게이트 뱅크와의 비트코인 담보 대출은 비록 조기 상환에 해결되었으나 비슷한 구조의 대출이 다시 발생할 경우 담보 청산 및 마진콜 위험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지속적인 주식 발행을 통해 자금을 확보함에 따라 기존 주주의 지분 희석 문제가 발생하며 이는 경영진이 비상 상황 시 신속한 의사결정을 내리기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하락이 장기화될수록 시장 심리는 안 좋아지고 연쇄 하락 패닉셀 상황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를 토대로 비트코인이 하락한다면 떨어질 수 있는 매물대 가격은 어디쯤일까요? 왼쪽은 비트코인, 오른쪽은 나스닥의 차트입니다. 피보나치 되돌림 비율로 봤을 때 코로나 저점과 최근 반감기 상승 최고점까지의 되돌림 비율을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0.618배 되돌림은 43K 부근이고 0.786배 되돌림은 26K, 나스닥 0.618배 되돌림은 12,000 부근이고 0.786배 되돌림은 10,000 부근입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가격이냐 하실 수 있습니다만 어디까지나 시나리오로 염두에 두어야 할 가격이라고 봅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자산의 가격은 큰손들이 결정합니다. 큰손들도 우리와 같은 투자자들이고 손실을 싫어합니다. 본인들이 가진 자산의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으면 리스크 관리를 해야겠죠. 즉 일부 매도 혹은 전량 매도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투자 시장에서 가장 용납될 수 없는 것은 불확실성입니다. 즉 변수인 거죠. 최근 트럼프 관세와 각국의 전쟁들로 인해 자산 시장의 불확실성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자산시장에서 가장 큰 호재는 금리 인하입니다만 코로나 초저금리 시대에 풀린 유동성으로 폭등했던 시장이 이제는 돈을 다시 걷어들임으로써 유동성이 많이 줄었고 많은 전문가들은 초저금리 시대는 다시 오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근 트럼프의 강한 금리 인하 압박에도 연준 의장 제롬 파월은 선출직 공무원의 압박에 금리 정책을 이리저리 바꾸지 않는다라는 강한 입장을 보였죠. 트럼프 관세로 인한 물가 상승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고 일시적일 수 있기 때문에 예상만으로 금리를 인하한다는 건 시기상조라는 겁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번 강세장에서 쉽게 비트코인이 150K, 200K까지 간다고 줄곧 말해왔습니다. 역사적인 가격 패턴을 봤을 때 무리 없이 예상할 수 있는 가격이었으나 시장은 항상 변하기 때문에 가능한 시나리오는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강세장이 진행되는 중에도 세력들의 리스크 관리로 인해 시나리오는 충분히 바뀔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정상적인 되돌림, 비율, 즉 조정을 보여도 56K, 43K까지도 갈 수 있는 상황에서 마이크로스트래티지 같은 큰손들의 매도세 대외 변수로 인해 30K 부분까지도 갈 수 있는 시나리오가 충분히 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따르면 최근 나스닥의 상승은 외국인들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한국, 일본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는 항상 개미털기를 동반합니다. 이는 나스닥이 큰 하락을 겪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하고 국민들이 엄청난 매수세를 일으켜 큰 상승을 만든 건데요. 비트코인은 더욱이나 아직 기관 투자자들이나 메이저 세력들의 자본이 충분히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개인들의 자금이 대부분이겠죠. 의도적인 큰 하락과 큰 가격 하락이 있다고 한들 기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무조건 있어야 할 일입니다. 오히려 가격 하락 없이 비트코인이 올라간다고 하는 게 더 이상할 정도입니다. 결과적으로 추가적인 악재가 없다고 가정했을 때 비트코인은 56K, 43K까지 조정이 나온다고 해도 이상할 게 없고 악재를 동반해 30K 아래까지 내려오는 것도 어느 정도 가능한 수치라고 보고 있습니다. 분할 매수로 접근한다면 해당 가격이 매력 있는 가격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비트코인의 상승 시나리오를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조정이 오기 전까지 줄곧 강세의 상승장에 놓여 있었고 역사적인 패턴으로 봤을 때 공정 가치는 150K, 200K 부근이었습니다. 하지만 변수가 생겨 조정이 나왔고 상승 추세를 지켜주거나 많은 투자자들이 중요한 가격대를 지켜주어 오랜 기간 횡보하고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상승 시나리오에서 가장 중요한 매물 가격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평단과 거의 비슷한 66K에서 68K 부근으로 보입니다. 위 가격대 혹은 70K 이상에서 오랜 기간 횡보하며 가격을 지켜주면서 매물 소화하는 모습이 보여진다면 다시 한번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상승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비트코인은 현재 반감기로 인한 강세장으로 가는 와중에 대외 변수로 조정이 나오고 있어서 많은 투자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거래량을 동반한 매물대 소화 혹은 더욱 매력적인 가격을 기다리거나 보유자 입장에서는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 분석이 구독자분들과 새로운 시청자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어떻게 하면 구독자분들께 조금이나마 보답을 해드릴 수 있을까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제가 2025년도 비트코인 전망에 대한 영상을 많이 업로드하는 만큼 첫 번째로 저희 트레이딩 팀에서 분석한 2025년도 비트코인 전망 PDF 파일을 드리면 어떨까 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앤드류 트레이딩 팀 알파빗 보조 지표가 있습니다. 구독자분들은 무료로 오픈할 예정이니 부담 없이 신청 주시면 되겠고 새로운 시청자분들도 구독과 댓글 한번 눌러주시고 영상 하단의 더보기란과 영상 고정 댓글에서 구독자 이벤트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